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 시카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랄릴리의 신약 도나네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연인 장로선교회가 주최하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M4G 후원을 위한 제23회 기독 합창단 연합 찬양제가 오는 8월 4일 윌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2, 3세로 구성된 리틀 코리아 예술단이 오는 14일 주일 오후 5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정기 연주를 펼칩니다. 대선 첫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전미주 장애인체전에서 종합순위 6위라는 값진 성과를 얻은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해단식을 갖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버거와 미니 타코로 유명한 서부 중심의 패스트푸드 체인 잭 인 더 박스가 50년 만에 시카고 지역으로 복귀합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방법원이 하와이 교육부와 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복음주의 펠로우십의 방과 후 기독교 클럽이 다른 클럽과 동일하게 공립학교에서 활동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 시카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오헤오 공항을 거쳐가는 여행자 수가 175만 명, 미드웨이 공항은 32만 명. 이 같은 수치는 2023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7월 3일 수요일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7월 4일 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하루에 3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여행할 수 있으며 단일 TSA를 통과하는 여행객 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로 향하는 여행객은 flychicago.com에서 실시간 항공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4일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벤트로는 나스카 시카고 스트리트 레이스와 다양한 불꽃놀이 쇼가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사 일랄릴리의 신약 도나네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나네밥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도나네밥이 FDA 승인을 얻으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레캄비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키순라라는 상표명의 도나네밥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뇌신경세포의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해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약입니다. 도나네밥은 임상실험 결과 레캠비보다 효과가 좋고 2주마다 투여해야 하는 레캠비와 달리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인지능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약 70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5번째로 높습니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2050년까지 약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한인 장로선교회가 주최하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M4G 후원을 위한 제23회 기독 합창단 연합 찬양제가 오는 8월 4일 오후 6시 윌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에서 개최됩니다. 신앙의 기반을 둔 청소년 댄스팀 M4G는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춤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찬양제의 수익금은 M4G의 연습 공간을 위한 킹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참가팀으로는 장로성가단, 이올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한인합창단, CCM 가수 오태근 목사, 권사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M4G 등이며 티켓은 $10, 당일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합장제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224-529-8906, 224-388-8282번 성치용 장로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한인 2, 3세로 구성된 리틀 코리아 예술단이 오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정기 연주를 갖습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공연에는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찬양과 우리의 가곡, 또 디즈니 주제가와 오페라 아리아, K-팝 등을 선보이며 테너 김용민, 바리톤 이수영 씨의 특별 무대도 마련됩니다. 티켓은 성인 $50, 18세 미만 어린이는 $25입니다. 티켓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little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편 리틀 코리아 예술단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줌을 통한 단원 모집 오디션을 개최하는데요. 대상은 1학년부터 10학년생으로 노래와 댄스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댄스 분야의 경우 5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847-208-7424 김정아 지휘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리틀 코리아 예술단은 한인 동포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미주 대표 청소년 한국문화 사절단으로서 매년 10회 이상의 초청 연주를 가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선 첫 TV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조사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셸 여사는 출마할 경우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1%포인트 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32%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치 참여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회 참패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 지명을 늦추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죠.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고려해 부통령 후보 인선 발표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과 사회 무관심,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 생활 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과거 소외계층으로 여겨져 왔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야 했으나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 기회의 균등, 또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요구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가고 있죠. 시카고 동포사회에서도 지난 3월 이를 적극 장려 홍보하기 위한 단체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조직돼 전미주 체전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15일 도전 속에 싹트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펼쳐진 제2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도 출전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2개로 종합순위 6위에 이름을 올리는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달 29일 해단식을 갖고 그때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해단식에는 당시 체전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선 장애인 선수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또 대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 2회 대회 경험을 나누며 3회 달라스 대회 결의를 다졌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이들이 체전 내내 보여준 뜨거운 우정과 협동심, 또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는 지역을 막론하고 참가자들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단결 그리고 협심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거 부모님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장애인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가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이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백 부회장에게 체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폐회식 때 느낀 건데 그 우리 MVP 받는 친구들을 딱 봤을 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메달을 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최고라는 걸 했었을 때 막 이렇게 몸은 좀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 MVP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좀 더 진짜 나은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경기를 마친 장애인 선수들 곁에서 묵묵히 이들을 돌봐주고 함께 경기에도 참여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특히 이번 제2회 체전을 빛나게 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죠. 무엇보다 제1회 대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번 체전 개최지인 메릴랜드에서 모두 88명, 시카고에서도 18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대회의 원활한 진행에 한몫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몸이 불편한 선수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김윤훈 팀장의 말입니다. 그 탤런트 매너지먼트도 같이 함께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최고의 케어를 드릴 수 있게 제가 최선을 해드리는 거니까 정말 피드백을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 한의사분들은 정말 매 시간 점심도 안 드시고 하실 정도로 정진하셨어. 저희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마사지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정말 각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뒤에서 매 순간마다 평소 스페셜 케어에 관심이 있던 시카고 지역의 10대 자원봉사자 학생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투원 실전 경험을 통해 장애우들과 소통하고 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놀스브룩에 거주한 스티븐슨 주니어 11학년 조윤환 학생의 말입니다. 점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일이랑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본 첫날부터 저는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적성에 맞아가지고 다들 성격도 다 다르고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하니까 좀 분석하는 거랑 또 친해지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장애가 뭔지 이제 알고 그리고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순수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약간 친구처럼 계속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좀 가는 게 아쉽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죠. 계속 다른 뭐 경기라던가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열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인 만큼 한 팀을 이루어 서로를 응원하고 또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 좋았고 장애인분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며 같이 호흡도 맞추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이제 저의 삶의 귀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김기자 씨의 소감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메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심을 갖는 것보다도 부모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팀 멤버가 돼가지고 시합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호감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부모들이나 선수들이나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책임자들인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놀랬어요. 이것이 이제 작은 미주의 그 체전의 올림픽이지만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올림픽 있잖아요. 내셔널 올림픽. 그거 못지않게 참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체전에 자원봉사자 대표로 참석한 최혜옥 씨는 봉사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시카고가 조금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협조가 인색한 편인데 우리 학생 봉사자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다며 우리 예쁜 아이들이 이를 계기로 더 성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봉사자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시카고가 약간 보수적입니다. 단체의 어떤 협조하는 거에 좀 인색한 편이에요. 나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생들인데 어른 봉사자들은 솔직히 없어요. 저희 다른 지역은 어른 봉사자들이 저희를 이끌어줘요. 장애 부모가 우리를 스스로 이끌어서 왔는데 그나마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애들이 어른 봉사자가 아니라 아이들 봉사자였어요. 너무나 천사가 따로 없는 이쁘고 그 애들이 결국은 자라나서 제대로 된 이 사회를 만든 이 아이들과 같이 앞으로도 베네핏도 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서로 같이 윈윈하는 거 그게 제가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요. 이번 체전에서 시카고 선수단 골프 코치로
참여한 자녀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한 학부모는 나조차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뭉클한 순간들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3명이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한 몇 개월 퍼팅을 저희 아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아는 기술 안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뿌듯함을 느끼고 메달을 따고 오니까 아이가 애들이 금메달 땄을 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년 후에도 다시 같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집에서 큰 활동 없이 지내는데 이렇게 체전에 와서 함께 협업해 운동을 하니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 같다고 주최 측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컴피티션 하기에는 좀 어렵고 거기에 있어서 성취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서 갖게 되는 성취감이 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요. 자기 버디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2박 3일 동안 하면서 또 갖는 경험도 또 중요해요. 사실 많은 곳을 다니거나 이러지를 못하는데 몸으로 운동을 하면서 잘하진 못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고요. 못 움직이고 운동을 못하고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데 열면은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원동력을 얻을 수 있죠. 장애가 있어도 사회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제3회 대회는 2년 뒤인 2026년 달라스에서 열립니다. 애초 3회 대회 개최지로 시카고가 유력했지만 시카고 개최는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대회를 마치고 시카고 장애인체육회 김재국 회장과 백민혜 부회장은 달라스에서는 앞서 2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목 등록부터 철저히 검토해 짜고 또 가능성 높은 종목 위주로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차기 대회에 더 좋은 성과를 약속했습니다. 저희 시카고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축구부터 골프도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골프 쪽도 가능성이 아주 좋은 그런 육상에서도 충분히 금메달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육상팀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잘 구분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스마트한 플랜을 짜서 앞으로 8월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끔 전문가를 저희가 어느 정도 페이를 드리더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친구들의 능력을 이제 좀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3회 때는 정말 2위를 목표를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남긴 제2회 메릴랜드 전미주 장애인 체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회를 특정 지역에서 열면 그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한다는 점이죠. 내후년 2026년에 개최될 달라스 3회 대회에서는 더 많은 시너지가 발생해 미 전역의 더 많은 지회에서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연방법원이 하와이 교육부와 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복음주의 펠로우십의 방과 후 기독교 클럽이 다른 클럽과 동일하게 공립학교에서 활동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 지침은 어린이 복음주의 펠로우십이 성경 동아리가 4개 지역 학군에서 운영되는 것을 차단한 교육 당국을 고소한 지 몇 달 후에 내려졌습니다. 어린이 복음주의 펠로우십을 대리한 법률단체 리버리 카운슬에 따르면 이 예비 명령은 굿뉴스 클럽을 관점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당국이 시설 이용 신청에 신속히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결정은 지난 1월 하와이 교육부와 6개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굿뉴스 클럽은 이들이 3년 이상 학교 시설 접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노골적인 종교적 차별을 했다고 리버리 카운슬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지만 오후로 인해 비구름이 걷히고 최대 80도대 후반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비교적 건조하고 또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은 89도, 밤 최저 70도,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밤 최저 68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